이번에 볼 거는 실행해보면 문제가 하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문제라고 생각하고 봐줘야 돼요. 자, 봅시다. 플레이.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얘가 움직일 때 보면 부드럽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자기 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유심히 보세요. 플레이 해버리면 얘가 도는데 이렇게 슉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짠? 약간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쵸? 이렇게 도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야. 저런 것들은 항상 불편함을 가지고 저거는 이렇게 바꿔야지. 부드럽게 이런 느낌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사용하는 게 러프라는 애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론적인 거 먼저 짚고서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배우게 될 건 러프예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어떻게 써?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이건가? 어쨌든 어떻게 되냐? 얘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치자. 시작점이 있고 여기에 꼴이 있어요. 그럼 얘가 선형이라는 건 같이 선형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 한마디로 계속 들어오고 요거에 이런 선형 이게 들어오면 이거 들어오면 이거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같이 들어오냐? 계속 여긴 0이라고 놓고 여기는 어떻게 1이라고 놓을게요. 타겟 지점 100%라고 놓을게. 얘가 이 목적지로 딱 움직이고 싶은 거야. 그때 시작점은 0% 움직인 거고 얘는 100% 1이면 100% 움직인 거야. 이거 어디서 또 이렇게 봤느냐? 우리 메쉬 있죠? 메쉬 이렇게 놓고 텍스처 이만한 거 놓고 이렇게 맵핑 시킬 때 퍼센트로 만든다고 했지. 생각나요? 여기 얘는 메쉬는 이만한데 여기 텍스처 이만한 게 여기 이렇게 얹혀주려면 이때 여기를 U, 여기는 V 이렇게 UV 잡기 이렇게 했었잖아. 이런 기법들이 되게 많이 쓰여. 자, 보세요. 얘는 0에서 시작점 0%, 도착하면 100%라고 쓸게요. 자, 얘가 무조건 50%씩 가까워진다고 봅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자, 정확하게 50%딱 잘랐어. 얘는 어디로 와? 여기로 오네? 그죠? 또 50%, 여기에서 50% 어디야? 탁 잘라서. 그지? 또, 탁 잘라서 또 50%, 50%, 50%, 50% 계속. 어때요? 자, 얘가 속도로 봅시다. 얼마나 얘가 여기에서 골로 갈까 어떤 느낌으로 갈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거 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 50%가 엄청 빨리 가네? 거리상으로 보면 50%의 거리만큼 한 방에 팍 간 거잖아. 그렇죠? 팍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팍 갔다가 그거는 좀 느리게 팍 갔다가 그 다음에 팍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퍽퍽퍽퍽퍽 어떤 움직임이에요? 빠르게 슝 왔다가 천천히 목적지에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느낌이지. 자, 이런 움직임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쿵 이런 느낌으로 가죠.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얘가 그런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회전할 때 어떻게 움직이겠어? 등속으로 움직이면 이런 느낌. 근데 저 러프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저 회전값을 일치시키고 싶은 거야. 이해했나요? 러프. 자, 그럼 얘는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볼까요? 자, 요 점. 요거는 시작점. from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뭐야? 그럼 to. 오케이? 그래서 from to가 필요하고요. 어디에서 어디로라는 게 어디까지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가 필요해. 1이면 뭐 1값이 들어가면 2의 100%야. 오케이? 0이 들어가면 이제 from에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놓고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한 방에 이렇게 넣지 말고 어떻게? 러프를 이용해서 보자. 그래서
가봅시다. 벡터 3에 러프라는 애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프롬이 뭐야? 트랜스포머 포워드 값이 회전도 똑같은 거야. 알지? 트랜스포머 포워드 값이 뭐가 되고 싶어요? 2 dir. 맞죠? from은 저거 트랜스포머 포워드 값이고 그 다음에 2는 dir이야. 얘는 뭐라고? 퍼센트. 그냥 여기다가 0.5 이렇게 때려넣지 말고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속도를 지정해 주자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이 속도를 회전 속도를 지정해 주자고. 그럼 회전 속도가 좀 필요하겠네. 그렇죠? 그냥 박아버리는 쓰자. 여기 뭐 10 이렇게 넣고 곱하기 타임에 델타 타임 이렇게 넣자. 됐죠? 10 밖으로 빼내도 되고 여러분들 쓰자요? 밖으로 빼낸다는 건 뭐야? 속성으로 빼내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 델타 타임은 어차피 만약에 0.01이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01이다 놓으면 0.1씩 계속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쵸? 10%씩 그쪽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0.01이라고 치면. 그쵸? 왜? 1이면은 100%로 가니까. 이거 그냥 1 놓으면 그냥 2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놓고 한번 결과를 볼까요? 가서. 자, 플레이에서 이제 얘가 돌아가는 거 먼저 화면을 볼까? 내 거를. 그럼 얘가 땡! 이렇게 회전하네? 자, 근데 얘를 내가 살짝만 옆으로 틀어놓을게. 잘 봐. 내 거 봐요. 내가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비껴놓고, 이런 식으로 살짝만 비껴놓고, 플레이 해볼게. 어떻게 되나? 제대로 잘 돌지? 어때? 피트에서 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가죠? 괜찮지? 근데 내가 얘를 0으로 이렇게 딱 놓고, x값을 0으로 놓고, 왜 이걸 0으로 놓는다는 건 뭐냐면, 플레이어도 0이야. 그쵸? 얘네를 어떻게 일직선상에 나란히 세우는 거야,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일직선상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쵸? 이렇게 세워놨을 때 얘네들을 보면은 이 녀석의 에너미가 어떻게 돼? 슉! 아, 이거 괜찮은데? 어떤 물림이지? 근데 원하는 건 아니단 말이야. 그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야. 손가락을 이렇게, 잠깐만. 녹화되고 있지?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보세요. 얘는 위로 향하는 방향, 그 다음에 Z로 향하는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있지. 손가락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 어떻게 못할까? 이 집게 손가락, 요거, 얘부터 90도 돌려보자. 삥.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삥 돌려봐.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X쪽이에요. 이번에 X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봐. 그럼 어떻게 해? 얘가 아래로 돼 있고,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그렇죠? 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다시 보세요. 얘를 어떻게? X축을 기준으로 90도, 아니, Z축을 기준으로 90도, X축을 기준으로 90도 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치? 90 넣을 거야, 이렇게. 90 넣으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지. 잘 보세요. 순서만 바꿔볼게. 이번에는 똑같이 90인데 순서만 바꿔서 요 녀석부터 나올게.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어때요? 똑같이 90인데 왜 얘는 이쪽이야? 아까는 이거였는데 얘는 왜 이거야? 회전의 결과값이 다르죠. 순서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먼저 값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 우리가 그럼 나는 저기다가 XY, Z 값에다 90 넣어줘서 이거였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회전의 오류가 저런 오일로 연결해서 생겨요. 회전의 오류가. 어떤 녀석을 기준으로 먼저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회전의 오류 이런 것들, 흔히 뭐 짐벌락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뭐 회전이 틀어지고 이런 오류들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니까 어때? 축이 지금 어떤 녀석이 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축을 하나를 뽑아.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싶으면 그 축을 하나 그냥 뽑아. 그래놓고 이렇게 돌리면 축이 하나니까 어때? 그 각도로 돌려버리니까 깔끔하지?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린 쿼터니언이라고 해요.
코터니언이 뭐야? 사원수라는 뜻이야. 아이, 도대체. 회전을 할 때 우리가 뭐 IJ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쓰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각도는 XYZ축, 이 0에서 360도로 올려 앵글이라는 이 각도로 회전해서 써요. 인간이 편한 거는 그거야. 근데 얘가 지금처럼 이런 회전하고 오류, 그 다음에 속도의 느림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고 뭐가 나오냐면 코터니언이라는 사원수로 다 표시할 수 있게. 이건 하나의 축과 회전시키고 싶은 그 축과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게 사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로테이션이라는 애 있죠. 로테이션. 아까 보니까 누가 로테이션 이렇게 쓰더만 이 로테이션이라는 애는 내가 가져다 대면 뭐라고 써있어요? 커터니언 이렇게 써있죠. 쟤는 사원수로 되어 있는 애예요. 사원수.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얘는 어떻게? 올러 앵글을 사용하지 않고 뭘로 쓴다? 커터니언. 이런 사원수라는 개념을 수학에서 사원수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표현할 때 회전 표현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어떤 평면에서 있을 때 그 각각의 면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을 딱 꼽아놓고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회전을 하는데 얘는 어쨌든 코터니언이라는 잔류형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전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다. 즉 그래서 얘를 벡터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뭐 코터니언으로 바꿔주죠. 자 여기 포워드 대신에 뭐 똑같이 잔류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로테이션. dir 대신에 얘는 벡터인데 얘는 뭐 어떻게 바꿔주지? 쿼터니언에는 이런 함수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자, 쿼터니언에 점 뭐냐? 룩 로테이션인가? 아니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룩 코테이션 맞아? 룩 로테이션? 맞나 보다. 여기에다가 저 dir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 녀석을 뭘로 만들어요? 쿼터니언으로 바꿔줘요. 요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이제 결과가 가서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는 분명히 회전에서 오류가 있었잖아. 그치? 이제 얘는 물론 어때요? 정상적으로 잘 회전을 할 거예요. 맞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 날 따라서 계속 근데 잘 봐. 점프 뛰면 어떻게 돼? 재밌나? 이게 이렇게 되지? 오케이? 팁으로 이런 거 하나 알려주고 들어갈까요? 지금 저 러프를 이용하면 이런 걸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의 플레이어가 1인칭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 만약에 3인칭이라고 치면 자 3인칭에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얘를 바라보는 카메라가 있다고 치죠. 오케이? 이렇게 얘를 따라다니는 카메라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라다니는 녀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empty 하나 만들어 놓을게. 얘는 캠, 팔로우 캠? 뭐든 캠 팔로우라고 이렇게 하나 놓을게. 얘 게임 오브젝트. 그래 놓고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잘 봐. 나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자, 이 캠 팔로우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한다. 보여요? 내가 원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그 위치에 그 로테이션 값으로 딱 이렇게 갖다 붙여줘. 씬에 있는 값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 컨트롤 시프트 F 요 키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메인 카메라를 어떻게 할 거냐? 메인 카메라 나 일단 밖으로 빼볼게.
이 메인 카메라가 하고 싶은 건 뭐? 이 캠 팔로우를 따라다니고 싶어.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캠 팔로우를 따라다니고 제가 바라보는 각도를 맞춰준다고 하죠. 이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코드는 어차피 똑같아가지고 크게 따라할 필요 없어. 잘 봐봐. 어떤 느낌을 하는지. 더하기 눌러서 C샵 만들었고, 그치? 똑같이 캠 팔로우 이렇게 놓을게. 얘를 붙여주겠지 카메라한테. 보세요. 캠 팔로우가 어떻게 되느냐? 자, 퍼블릭 트랜스폼 뭐 타겟이라고 놓을게. 그죠? 그 다음에 퍼블릭 플롯 뭐 스피드 뭐 O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 그럼 퍼블릭에서는 밖으로 빼야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따라다니는 속도로 하고 싶은 거야. 트레이스 스피드인 거야.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서는 이렇게 할게요. 두 가지로. 하나는 위치 따라가기, 다른 하나는 회전 따라가기.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고 쳐.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형태로 보자.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러프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벡터 3의 러프, 그지? 프롬프라고 했죠. 프롬은 뭐야? 트랜스폼의 포지션이 될 거고, 투는 저 타겟의 포지션이 될 거고, 뒤에는 퍼센트인데 그냥 속도라고 치면 돼. 따라다니는 속도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스피드 곱하기 뭐야? 타임의 딜트 타임 이렇게 넣어주고, 그쵸? 이거 그대로 복제해서 이번에는 회전이니까 포워드라고 놓을게. 저 문제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야, 근데 진짜 얘네들 직선상에 딱 정확하게 놓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치다 보면 어디선가 저런 코드들이 그냥 포워드로 그냥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일직선상에 딱 놓여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회전이 나오거나 그러면 K팀에 이런 데서 이거 회전할 좀 이상해요. 근데 늘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미쳐버린단 말이야. 이게 뭐 그래서 어쩐 때는 그걸 잘 해보세요. 그럼 아무리 해도 그 시간이 안 나와.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랜덤 버그라고 막. 그래서 못 찾거든. 근데 이런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회전해서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준 거야. 알지? 자, 이때 포워드로 얘네를 이렇게 바꿔보자. 포워드로 바꿨죠? 자, 보세요. 자, 메인 카메라한테 타겟을 캠팔로우로 놔주고, 메인 카메라는 한 이쪽에서 나와볼까? 이렇게 놓고, 플레이어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별 티가 안 나겠지? 자, 이거 올려보자. 자, 봤어요? 내가,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놓자. 카메라 로테이트도 플레이어한테 한번 갖다 붙여주자. 캠 로테이트 넣고, 보세요.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회전하는 건 넣고, 어때? 이걸 그냥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넣어보잖아? 그럼 플레이어가 이렇게 회전하면 얘도 똑같이 이거야. 근데 지금 어때? 딜레이 돼서 지금 따라가는 거 보여요? 딜레이 돼서? 그지? 이런 느낌을 연출하는 거야. 따라갈 때도 이렇게. 근데 보통 FPS에서는 저런 느낌을 안 넣어. 왜? 청각을 잡는 탕탕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3인칭에서도 뭐 청두고 따라가는 아니면 일반적으로 관람 느낌이나 이런 형태에서 쓰지 FPS 종류나 이런 게임 쪽에서는 쓰진 않아요. 저런 거는 일반 우리가 그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캐릭터한테 뭐 3인칭 모드에서 가려고 할 때 저런 느낌의 연출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 얘가 저 멀리서부터 쫙 다가오는 이런 느낌을 준다고 치면 되게 멋진 느낌을 줄 거예요. 오케이? 내가 여기다가 내가 따라다니는 것을 이걸 신호로 따라다녀라 이렇게 줬다. 만약에 굴, is, start, first라고 놓고 내가 여기서 keep 발사 버튼을 누르면 그때서야 따라다녀라 이렇게 난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if, input에 get 버튼 down 이거 쓰지? fire on 밑에 있는 코드는 방금 얘기했던 그 코드니까 응용해서 쓰고 내가 이때 얘를 뭐 true 이렇게 놓고 그렇죠? 얘가 true일 때는 if 이 값이 false일 때는 어떻게 할까? 밑에 코드 실행해야 돼.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거야. true일 때만 실행되게 봅시다.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우리의 메인 카메라를 저 멀리서 이렇게 가져다 놓고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플레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플레이 버튼 눌러, 그 다음에 클릭해 볼게요. 어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런 애니메이션 느낌 있죠?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부터 우리는 짠! 하고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느낌. 그럼 이걸 몇 가지를 두면 내가 여기 맵에다가 아무것도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네마틱 연출을 배울 거야. 근데 걔네들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지금 배운 것만 한다면 우리가 맵에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포인트를 하나씩 갖다 놓는다. 진짜. 그러면 얘가 처음에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얘 때는 얘가 여기를 이렇게 보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공간이라면 여기 한 바퀴 슉 돌고 와서 이렇게 찍을 거예요. 카메라가 어떻게 여기 저 문에서부터 슉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딱 보면서 쭉 훑어가면서 샥 와서 이렇게 찍겠지. 슉 이런 것처럼 멋진 연출이 생기죠. 아직 여러분들 시네마틱 이런 것들은 저 툴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배우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툴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가 더 중요해. 지금까지 배운 것들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기법들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러프라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이 러프라는 애는 이렇게 직선, 저런 계속 연속된 똑같은 값이 계속 주어지죠. 근데 저런 움직임을 만들어내. 근데 이런 형태들은 어떻게 될까요? 러프는 리니어인데 리니어가 있다는 거 말고 비선형이 있죠. 선형과 비선형. 비선형은 뭐야? 이런 곡선 그래프. 그지? 곡선을 치면은 어떤 느낌이 날까? 이런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x값이 주어질 때 y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얘 값에 따라서 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요거일 때 요거, 요거일 때 요거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왔잖아. 근데 얘는 어때? 값이 요거일 때 얘 조금만 줬는데 값이 급격하게 출력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렇지? 애니메이션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시간을 요만큼 주면 어떻게 퍼센트 요만큼 주면 움직임이 팍팍팍팍 일어났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딜레이가 걸렸다가 그렇지? 여기에서는 움직이면 어떻게 빨라졌다가 여기서 아주 천천히 아주 갔다가 밑에 낙폭이 되게 세죠.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또 올라가는 시간이 빨라가지고 빨라졌다 늦었다 빨라졌다 늦었다 이런 느낌들이 연출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된 뭐 이징 들어가서 이징 아웃 이런 느낌들로 연출하고요. 이런 것들을 토탈 묶어가지고 저거 뭐야 이런 움직임 곡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가지고 저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닝. 그럼 뭐 트레이닝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저런 움직임들을 정말 실무에서 엄청 많이 쓰고요. 팝업이 하나 뿅 튼을 이렇게 띄우는 것도 다 저는 트레이닝 기법으로 애니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코드로 하지 않으면 툴이라도 만들어서 하니까 해주는 거야.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이런 뭐 트레이닝 공식 그래 이렇게 쳐보자. 트레이닝 공식 이렇게 치면 유니티 이징 공식 이런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한번 찍어보면
공식만 딱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웹 온라인에 공식이 있긴 한데, 뭐, 찍어보자. 이거 봐봐요.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승인, 사인 이런 사인 그래프 쪽으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고 아웃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런 움직임들에 따라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단 말이야. 움직임 느낌들을. 이거 되게 많이 사용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 이렇게 클릭해보면 얘네들의 공식이 나와. 이렇게 이징, 사인이 이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할 때 수학 공식 함수 보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저것을 어떻게 우리 코드로 옮겨 놓는 거야. 코드로 옮기는 거야. 우리한테는 저걸 제공해주는 이런 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함수 얘네들의 수학 공식을 우리의 코드로 옮겨 놓는 이 능력이 우리한테 더 중요해. 이 수식을 발견해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수학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는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 수학 공식을 코드로 옮기는 능력이 우리한테 중요해요. 결국은 계산기 활용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잘 찾아보면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개발자로서 되게 높은 수준의 개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게 주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보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합시다.